안녕하세요. 홍인포의 왈왈왈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원 기자고요. 제가 참 그 국제뉴스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세계의 동물들에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희귀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의 희귀동물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게 판다인데 그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그렇죠. 이 사실 보니까 중국의 희귀동물,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지정한 게 국가 1급 보호동물이 있고 2급 보호동물이 있는데 2급 동물보다는 1급 보호동물이 훨씬 더 그 중요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정한 1급 보호동물이 모두 90종이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만큼 위기에 처한 종이 많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20개 정도는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멸종 위기를 맞는 이런 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 중에서 또 20개 중에서도 다시 추려서 10개 정도로 또 추리면은 이른바 중국의 그 10대 희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뭐 동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판다, 그죠? 자이언트 판다죠. 그 중국이 무슨 국제 행사했다 하면 하여튼 판다를 갖다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뭐 그러는 겁니다. 예, 예전에 그 판다가 과연 곰이냐 너구리냐 했다가 결국은 곰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고 그냥 판다다 이렇게 분류가 조정이 됐다라는 그런 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자이언트 판다는 참 덩치는 큰데 굉장히 앙증맞잖아요. 근데 판다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동물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계속 먹기만 먹거든요. 하루에 판다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게 40kg 정도를 먹는데 주로 이제 대나무 잎이라든가 죽순 이런 걸 갖다가 먹습니다. 저기 잠깐 이제 판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 중국말로는 이게 슝마라고 그러잖아요. 슝마오가 뭐냐면은 한자로 고뭉자하고 예. 그럼 고양이 묘자를 합친 거거든요. 좀 어쩐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죠. 곰과 고양이. 그러니까 곰과 고양이의 형상이 합쳤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이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 지구상에 산 게 800만 년 전부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고 또 역시 중국의 국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자연기금의 홍보대사, 뭐 세계 생물 다양성 보호의 상징적인 동물이다 하고요. 얼마 전에 중국 산림청에서 이제 얼마냐, 지금 이제 몇 마리가 살고 있느냐 그걸 갖다 밝혔는데 1,864마리인데요. 2003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300마리 정도 늘었습니다. 굉장히 그 통계를 열심히 그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전에 그 수천성 대지진 때 그 판다 그 보호 시설, 그 판다들 교배하고 하는 그런 시설도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판다는 뭐 잘 움직이지 않는 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 소비 판다 스스로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또 번식력도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통 판다가 몇 살까지 사나요? 예. 그 임신 가능한 기간이 1년에 고작 한 2, 3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 3일 동안에 뭔가 임신이 안 되면 임신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암컷의 78% 정도가 불임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식력이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러면 굉장히 이 생태계에서는 좀 경쟁력이 약하죠. 종이고 뭐 서식지가 많이 파괴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는 참 힘든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렵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막는다는 거고 뭐 밀렵은 하다 걸리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형이에요? 예. 밀렵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나 보죠. 밀렵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러면 보통 몇 살까지 사느냐 하면 야생 판다는 보통 18세에서 20세 정도다. 근데 대형 포유류 치고는 또 수명도 좀 짧은 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힘든 동물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요. 저기 많이 먹기만 먹고 계속 거기서 뭐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근데 그 양식기지지 않습니까? 서창성 예. 양식기지 예. 거기서 산다고 하더라도 보통 30살을 갖다 넘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판다는 이제 중국에서만 살고 있는 게 이제 큰 특징인데 주로 어디 사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창성 서남지방의 서창성 그 옆에 산시성, 깐수성 이런 산간지대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판다는 또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예, 그 동물원에서 주면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를 거치면서 먹는 것의 99%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나무고요. 그런데 그 치아, 그다음에 소화기관은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름 판다들도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냥을 덜하면서 그 생태적 적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진화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중국 하면은 이 판다 외교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 판다 외교의 이 역사적인 사례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제 판다를 외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설린과 우호의 표시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실 판다는 이제 귀엽고 평화로운 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 평화사절 역할을 갖다가 이때까지 뭐 톡톡하게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언제부터 판다 외교를 시작했느냐 이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기 685년. 와, 그렇게 옛날부터 이미 판다 외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당나라 때 그 척천무우 있지 않습니까? 예. 척천무우가 일본 왕에게 그때 판다 한 상을 갖다 보낸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그 시절에 대체 판다를 어떻게 일본까지 배로 실어 날랐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 당나라 때 일본 가는 것이 굉장히 그 힘들었다고 해요. 험로라고 해가지고 해양으로 예, 힘들었는데 참 이때 어떻게 보냈는지 참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근세에 들어가가지고는 중국 국민당 정부 시절 때 쑥메이링이라고 아시죠? 예. 송미령. 예. 그러니까 장제스 총통의 부인이 미국에다 판다 한 상을 갖다 잡아서 아, 그때는 야생 그 판다 야생. 보호 시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야생의 야생에 판다를 가서 잡아서 가서 직접 가서 이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암수 한 상을 잡아가지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예. 이때가 1941년 12월 항일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미국이 이제 원조를 해주니까 그 미국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제 이를 갖다 보냈고요. 그런데 사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판다 외교라는 말이 아예 본격적으로 나올 정도로 예. 아주 이 판다를 우호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957년부터 1982년까지 북한을 포함해서 모두 9나라에 24마리를 보냈어요. 선물로. 그런데 북한에는 무려 5마리나 보냈습니다. 아, 북한이 제일 판다를 많이 받은 나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국의 외교 관계를 또 엿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판다 그건 이제 숫자로도. 맞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 특히 이제 1972년에 그때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그 중국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선물로 기증한 이 판다 한 상. 이거는 이제 예. 미국 국민들한테 큰 인기를 모았고요. 지금 현재는 13개 나라에 47마리가 나가 있습니다. 판다가요. 근데 아까 통계에서 1957년부터 82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82년 이후에는 이 판다 외교가 없어졌나요? 아, 예. 이게 왜냐하면은요. 1983년에 워싱턴 조약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희귀 동물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무상 기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 그런 국제 조약이 생기면서 이제 판다도 적용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연구 목적으로 10년 장기 임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걸 갖다 판다를 바꿨는데요. 임대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호기금 명목으로 해서 연 10억 원 정도를 갖다가 그 해당 국가한테서 받고요. 와, 10년간 임대해주면 100억 원 정도의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선한 죽순이 이제 필요하니까 예. 그 이제 스촨성에서 그걸 갖다가 공수를 해야 되고요. 또 중국인 전용 사육사도 이제 거기다가 아니 그거는 중국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꼭 대나무는 쓰촨성 것만 먹어야 되고 전용 사육사가 있어야 했나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워낙 그 식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 다른 지역에서 나는 죽순을 또 잘 안 죽순은 안 먹고 안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갖다 시험했는지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예. 워낙 그 식성이 까다롭다는 거는 이제 널리 알려진 거니까 잘못했다가 실험 삼아 예. 했다가 이제 안 되면 큰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신선한 죽순도 반드시 이제 고향에서 나는 그 이제 죽순을 먹어야 되고 사육사도 반드시 중국인 사육사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이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육장 꾸미는데도 이제 우리나라 돈을 한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품격 있는 동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홍콩, 대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마 예외적으로
그냥 판다를 갖다 선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주석 방한 때 뭐 우리나라에도 판다를 보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그 이제 합의는 작년 7월에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판다 한 쌍은 올 연말이면 들어오는데 와, 사- 판다 이사하는데 한 1년 반이 1년 반 걸리네요.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동물원 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1994년에 예. 1994년 같으면 한중 수교 2주년을 맞았을 때인데 예. 그때 판다 한 쌍을 갖다 선물 받아가지고 용인 에버랜드에다가 그걸 갖다가 사실 들여왔는데 IMF 외환위기 때 부담이 돼가지고 1998년 그리고 10년은 못 치고 이제 일단 조기 반환을 했죠. 아하. 아, 그때 돈 때문에 반환한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중 우호 상징으로 우리가 이제 판다를 그 중국에서 선물하겠다고 했고 우리 쪽에서 뭐 그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받아들인 거고요. 근데 사실 서방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 일본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벨기에 뭐 이런 데도 판다의 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인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도쿄에 우에노 동물원에서 거기 이제 판다가 있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던 게 전체 동물원 중에 판다는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서 판다를 보기 위해서 따로 뭐 2시간 가까이 줄을 서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때 못 봤었는데 참 이 판다라는 동물은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참 귀한 동물이네요. 희귀동물 하면 또 백두산 호랑이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백두산 호랑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 야생 백두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동북 호랑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특히 국제자연보호연맹이라는 데서 2008년에 지정한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에 백두산 호랑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계 야생기금인가요? 야생생물기금이요. 야생동물기금 여기에 따르면은 백두산 호랑이는 지금 한 450마리가 남아 있다는데요. 주로 중국의 동북지방, 그다음에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에서는 지금 이제 호랑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호랑이도 역시 이제 백두산 호랑이, 예. 한국 호랑이에게 이제 속하는 거고요. 이 사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백두산 호랑이 숫자가 보면 한 3천 마리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에 한 2천 마리 정도가 있었다.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줄었고 위기종인데 최근에 백두산 호랑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던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사실 중국 당국이 호랑이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야생 호랑이가 나오는 곳이다. 그럼 혹시 백두산 같은 경우에 야생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는 사슴을 일부러 먹잇감으로 일부러 방목을 사슴 해가지고 입장에서는 참 사슴 슬픈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네요. 희생을 예. 이제 희생용으로 이렇게 희생양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에서는 지린성이 이제 백두산 부근하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 하면 북한이 이제 함경북도하고 이제 국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발견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위쪽에 해이룽장성, 예. 우리말로 하면 흑룡강성에서도 지금 예. 호랑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반경이 그만큼 넓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작년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 보면은 지린성, 해이룽장성 일대 보면 농가 가축들이 야생 호랑이한테 습격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야생에 있던 사자가 마을로 나타나서 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서식지가 모자라고 개체수에 비해서 서식지가 좁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민가로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호랑이가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인가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이제 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백두산 호랑이 그 야생 생활을 갖다가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보통 호랑이는 한 마리씩 이렇게 다니는데 예. 어떤 경우는 이 호랑이 3마리가 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영상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백두산 호랑이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뭐 기쁜 소식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지난해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를 뭐 중국에 선물로 줬나 풀어줬나 했는데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뭐 중국 농민들이 골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정을 보니까요. 이 작년 5월인데요.
그 당시에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지방 아무르 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호랑이 3마리를 풀었어요. 음. 그 호랑이 어떤 호랑이냐 하면은 2012년에 러시아 그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구조한 호랑이 새끼 5마리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3마리를 갖다가 사냥 훈련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3마리 중에서 2마리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해룽장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러시아하고 그게 중국을 이제 갖다 가로지는 흑룡강. 흑룡강. 흑룡강을 건너가지고 헤엄쳐서 건너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경에 와가지고 이제 농장을 습격했는데 염소 15마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3마리는 실종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 현지 중국의 산림국에서 그걸 다 물어준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뭐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농장을 습격해서 닭을 갖다 5마리를 잡아먹는. 아.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농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근데 그 중국 호랑이 이 멸종됐느냐 안 됐느냐, 뭐 중국 호랑이가 뭐 발견됐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위 공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게 보니까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두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인데 예. 중국에는 지금 3가지 종류의 호랑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두산 호랑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동북 호랑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한 그룹이고 예. 또 한 그룹은 화남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화남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주로 예. 살고 있는 그런 호랑이가 있고요. 또 신강 호랑이라 해가지고 중국 신장 위구르 신장 지방에 지역, 살고 있는 예. 그 호랑이. 그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호랑이라는 거는 요 화남 호랑이라는 걸 갖다가 중국 호랑이라는 학명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중국 호랑이 그러니까 화남 호랑이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호랑이다. 아,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를 조금 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한테는 동북 호랑이보다도 이 화남 호랑이가 진짜 그렇죠, 자기네 맞습니다. 호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사실은 이번에 진위 공방이 된 것도 화남 호랑이가 이제 생존했느냐 말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2007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산시성이라고요. 섬서성에서 한 농민이 야생 호랑이 사진을 찍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갖다 2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만 위안 같은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을 받았는데 예. 이때 이게 왜냐하면 현지 산림당국에서 혹시나 야생 호랑이를 갖다 찍어오면은 사진을 찍어오면은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포상금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이 이제 사진을 찍었다 해서 그걸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예 맞다 해서 2만 위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호랑이가 뭐냐 하면 24년 만에 다시 발견했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예.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사진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 포상금을 노리고 또 포상금을 노리고 이제 사진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산시성 관련 공무원 13명이 옷을 벗었고 와, 그때 중국에서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보네요. 이슈였습니다. 예. 이 당시 제가 그때 현지에 있었는데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하여튼 뭐 사회 문제화까지 돼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그 심각하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농민은 1심에서 사기죄를 갖다가 적용받아가지고 징역 6월형을 받았거든요. 2심에서는 이제 3년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풀려났는데 요 2010년에 이 농민 부인이 우리 남편이 억울하다. 그 호랑이는 진짜인데. 아, 사진이 진짜다. 진짜인데 이제 예. 경찰에서 사실 강압 수사로 이게 당신이 가짜 아니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바람에 자기는 사실 진짜인데 할 수 없이 내 가짜입니다 하고 이렇게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농민 부인은 최고인민법원에다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사실이면 뭐 제일 좋은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네티즌들도 그 의견이 좀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금은 사실은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예. 그저 상황이 끝났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맞는 모양이다는 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저기 사실 경찰 수사로 다 끝난 얘기인데 지금 뭘 또 새삼스럽게 이런 옛날 얘기를 갖다 덜추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호랑이는 어떻게 해서 멸종이 된 건가요? 뭐 사냥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환경 파괴 뭐 그런 건가요? 예, 이거는 뭐 사실 백두산 호랑이 그다음에 이 화남 호랑이 다 이제 중국 호랑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산림,
예. 그죠? 숲속에 살고 있는데 살림을 많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베버리니까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식지가 없어져서. 서식지가 없어서 그렇죠. 예. 둘째는 호랑이 사냥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왜? 호피. 호랑이 가죽 가지고 예. 그죠? 옷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호골. 호랑이 뼈요? 호랑이 뼈로 또 뭐 우리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중요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골 해서 또 이것도 많이 잡아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호랑이가 주로 사슴이나 이제 이런 동물을 많이 잡아먹는데 예. 이런 동물이 또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 때문이라든가 뭐든지 해가지고 호랑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아, 참 근데 이 그 호랑이 뼈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아까 그 중국에서 뭐 90종의 위기동물을 보호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인들이 멸종위기종이 을 보호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참 중국 사람들이다 또 이런 지적들도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무슨 코뿔소 예, 코 뿔도 그렇고 뭐 뿔, 상아도 그렇고 그다음 상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다 중국인들이 뭐 많이 참 피해를 미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건 이렇게 지금이라도 참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래도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보니까 그 샥스핀 때문에 상어가 사라지고 있다. 중국 음식점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 사실은 그 샥스핀 같은 경우는 중국 고급 음식점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일부는 남아 있겠지만 예. 저번에 그 야오밍이라고 그 유명한 농구 선수도 예. 이제 안 먹겠다 그러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샥스핀 안 먹기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아하. 샥스핀 소비는 아마 많이 줄였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황금 원숭이 이것도 또 중국의 대표적인 희귀동물이라는데 이건 어떤 동물인가요? 예, 황금 원숭이는 이제 손오공 아시죠? 예. 손오공이 이제 중국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바로 손오공의 모델이 바로 황금 아, 그런가요? 원숭이죠.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황금 들창코 원숭이다. 코가 들창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 원숭이라고 하는 것과 황금 들창코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예, 그렇죠. 인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달라지는, 어감이 예. 그러니까 일단 황금 원숭이라고 하죠. 예. 그 이게 40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어디에서나 웬만한 산이 있으면 다 황금 원숭이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냐면은 해발 4,000m 이상 아주 높은 산에만 살고 있습니다. 아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다들 피신을 한 건가요? 몇 피신을 번 했죠. 예. 왜냐하면은 무자비한 황금 원숭이 사냥 때문에. 오 황금 원숭이를 뭐 때문에 그렇죠. 사냥을 원숭이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원숭이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고 원숭이 또 지금 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아, 또 원숭이 뼈를 갖다가 뭐 한약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원숭이들이 심산육으로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황금 원숭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윈난성.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윈난성 그 차마고도 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설산이 해발 4,000m의 설산이 있는데 그 설산으로 황금 원숭이들 도망가 가지고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해서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황금 원숭이는 지금 몇 마리 정도나 남아 있나요? 예, 지금 다 합치면 한 4,000마리 정도는 있는데요. 그런데 윈난성 같은 경우에 한 1,000마리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예. 꾸이조성이 바로 윈난성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꾸이조성에 그 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한 700마리 정도가 있고 이리저리 합치면 한 4,000마리는 되는데 이것도 거의 멸종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 참 무자비한 사냥이 참 많았었네요. 지금 판다, 호랑이, 또 황금 원숭이 상황을 들었는데 그 밖에 또 희귀동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거 말고 따오기 따오기도 그 위기에 처한 종류인가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9년 이후에 아예 사라졌지 않습니까? 따오기가요. 우리나라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금 하고 예. 있죠. 그럼 갈색 귀꽁이라고 귀가 갈색인 꽁이 있습니다. 그럼 검은 꼬리 두루미. 그러니까 따오기, 꽁, 두루미 이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10대 희귀 동물 중에 이것이 꼽히고 있고요. 따오기 같은 경우는 보면 중국이 2008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할 때 선물로 우리나라에 한 상을 선물을 줬고요. 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시진핑 주석이 수컷 2마리를 갖다가 선물로 또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4마리를 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잘 부화를 잘 해가지고 20몇 마리로 지금 늘어났어요. 20몇 마리 늘어났습니다. 이 따오기가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예. 그래서 지혜의 신의 이 상징이 상형 문자로 보면 따오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 그런. 그래서 이게 1960년에 국제조류보호위원회가 국제보호사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따오기가 한 1,500마리가 있는데 야생은 700마리 정도가 지금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 말고 보면 칭짱고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티베트 영양이라는 것도 아주 희귀 동물인데요. 음. 그 이를테면 티베트 고원을 갖다가 최고 시속 한 80km로 달리고 아주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그런 티베트 영양도 대표적인 희귀 동물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밀렵을 막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마 티베트 영양의 가죽이 옷감으로 굉장히 아주 좋다고 그래요. 아, 영양 가죽도. 네, 영양 가죽이. 그런데 그걸 갖다 밀렵군을 갖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만 마리까지 이제 늘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양쯔강에 흰 돌고래. 이 양쯔강 돌고래는 이 민물 돌고래라고 부르는 이거는 멸종이 됐다 안 됐다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예, 이거는 사실상 멸종됐다고 그래요. 저번에 그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예, 목격담이 있는데 확인이 되지 확인이 안 않았다. 됐다. 예, 이렇게 그래서 들었던 지금은 이 사실상 이거는 이제 멸종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양쯔강 악어도 있습니다. 이 예. 악어 가운데는 제일 작다는 건데요. 이런 수중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10대 희귀 동물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중국에 사는 동물들 중에 좀 관심이 있는 동물이 그 사불상이라고요. 그 뭐 4가지 동물을 안 닮았다. 근데 그게 서울대공원에 있어서 한번 봤었거든요. 이 사불상이라는 동물이 사실은 그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일본 만화에 등장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동안 국내에서도 만화 팬들 중에 사불상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 사불상 혹시 직접 보셨나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이 사불상도 참 관심이 못 봤는데 가는, 예. 사진을 보니까요. 예. 중국에 이렇게 토종 사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슴인 듯 사슴 아닌 사슴 사슴아니, 같은.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쭉 이렇게 합쳐보면은 9개인데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사불상 예. 이겁니다. 사불상은 이제 중국의 토종 사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4가지가 안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말, 뿔은 사슴, 그리고 발굽은 소, 꼬리는 당나귀. 이 4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안 닮았다. 이런. 예, 직접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 뭔가가 약간 그 희귀해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가 약간 누구를 닮았는데 알고 보면 아닌 정말 딱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불상은 그 프랑스 선교사 덕분에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불상이 원래 중국 이제 청나라에 황실 예. 사냥터에 있던 아.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자기 모국을 이걸 보내가지고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동물원에 이제 이게 많이 있었는데,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야생에서 예. 멸종이 돼 버렸어요. 사불상이. 아. 의와단의 날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난로통 때문에 그럼 중국의 지금 각국의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다 동물원에서 번식한 것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외국의 동물원에 있던 사불상을 갖다가 도로 중국에 이걸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 지금 숫자를 늘리고 있는 이런 상당히 숫자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동물들 이렇게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진 게 다 그 경제 개발하고 서식지 파괴하고 그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1980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 개발한다고 해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가 1급 보호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가 멸종 위기를 맞거나 아니면 아예 멸종된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경 파괴 문제, 환경 보호 문제, 아무튼 환경 문제를 갖다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종의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희귀동물 보호 문제는 물론 이게 사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이 워낙 많은 희귀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니까 또 그동안에 워낙 경제 발전을 갖다 초고속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라는 대가를 치렀고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희귀동물의 멸종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 또 소개해 주세요. 예,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 기자도 수고하셨어요.